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궤도 류팽은 아르센 류팽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여러 단편들의 모음인 이 소설에서 처음 탄생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세 단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횡단하던 프로방스 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궤도 아르센 류팽이 프로방스 호에 타고 있다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누가 류팽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여객선의 탑승객인 베르나르 당드레지 역시 류팽에 대한 가십을 즐겼죠. 사람들은 류팽을 잡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오히려 류팽은 탑승객들의 보석과 돈을 훔치는 대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결국 여객선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류팽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의 유명한 형사 가니마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베르나르가 배에서 내릴 때 가니마르가 막아섰습니다. 베르나르가 바로 아르센 류팽이었고 뛰어난 형사 가니마르는 그의 변장을 눈치챈 것이죠. 천하의 아르센 류팽은 명형사 가니마르에 붙잡혀 파리 라 샹테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 남작이라 불릴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나탕 카오른 남작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라 샹테 감옥 아르센 류팽에게서라는 서명이 적힌 편지였죠. 편지에는 나탕 카오른 남작의 집에 있는 미술품들과 보석에 관심이 있으니 그 물건들을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물건들을 훔쳐가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카오른 남작은 기겁을 했습니다. 궤도 아르센 류팽이 예고를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류팽이 자신의 집에 있는 미술품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카오른 남작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말라키 저택이 강 한복판 바위 위에 솟아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아르센 류팽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신문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류팽을 체포한 유명한 가니마르 형사가 휴가차 카오른 남작 집 주변 마을로 온다는 소식이었죠. 카오른 남작은 수소문 끝에 강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가니마르를 만났습니다. 카오른 남작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가니마르에게 도와달라 말했지만 가니마르는 류팽이 감옥에 있는 걸 모르냐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카오른 남작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밤 물건들을 가지러 저택으로 가겠다는 류팽의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남작은 다시 가니마르에게 달려갔고 손살에 치는 가니마르에게 3,000프랑을 줄 터이니 집을 지켜달라 말했습니다. 가니마르는 돈을 버리는 일이라 말하고는 카오른 남작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가니마르는 형사 2명과 함께 말라키 저택으로 가 집을 조사한 뒤 형사들에게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카오른 남작은 불안했지만 아무 소동이 일어나지 않은 채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카오른 남작과 가니마르 형사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수면제를 먹은 채 잠들어 있는 두 형사를 발견했죠. 그리고 수많은 그림들과 귀중품들이 사라진 횡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가니마르는 틀림없이 아르센 류팽의 짓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카오른 남작은 절망하며 류팽이 가져가버린 물건들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라서 류팽에게 다시 사올 수만 있으면 사오고 싶다 말했죠. 가니마르는 카오른 남작의 말을 듣더니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가니마르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카오른 남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곧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말라키 저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감옥에 갇힌 궤도가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수많은 조사를 했지만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가장 유능한 경찰인 가니마르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택에는 증거가 없다 생각한 가니마르는 아르센 류팽을 만나러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있던 류팽은 가니마르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가니마르는 류팽에게 카오른 사건에 대해 류팽이 지휘한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고 류팽은 맞다 했죠. 가니마르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자 류팽은 자신이 카오른에게 쓴 예고 편지가 시작이었다 말했습니다. 류팽은 말라키 저택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훔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카오른 남작에게 초대를 받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류팽은 카오른 남작에게 절도 예고 편지를 보내 패닉에 빠지게 한 뒤 친한 신문 기자에게 굉장히 유명한 형사가 근처에서 휴가 중이다 라는 기사를 쓰게 한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형사인 것 마냥 자신의 부하를 보냈고 그 부하는 카오른의 부탁을 받아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집을 지키는 척 하면서 물건들을 밤새 훔친 것입니다. 가니마르는 이 말에 감탄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형사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류팽은 가장 유명한 형사는 바로 당신, 가니마르라 말했습니다. 천하의 류팽을 잡은 형사 말이죠. 가니마르는 당황했습니다. 애초에 류팽이 가니마르에게 붙잡힌 것은 이 모든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었죠. 류팽은 즐거워하며 가니마르 역할을 한 부하가 카오른 남작과 협상하여 10만 프랑과 물건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소송은 취하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10만 프랑이란 돈을 손쉽게 얻은 류팽은 자신은 재판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곧 탈출을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니마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말했지만 류팽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류팽의 마음을 아는지 사람들은 류팽이 언제 탈옥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경찰들은 함정을 만들어 류팽이 탈옥하도록 작전을 짜기도 했지만 류팽은 오히려 자신이 원할 때만 탈옥을 할 거라며 경찰들을 농락했죠.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여론은 이미 류팽의 탈옥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한편 류팽은 재판일이 다가올수록 침대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변호사의 면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서 조용히 있을 뿐이었죠. 시간은 흘러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방청객들과 함께 어수선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고개를 푹 숙인 류팽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재판장은 피고 류팽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류팽은 자신이 대질의 보두류라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콧방귀를 끼며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피고 측 남자는 계속 자신이 아르센 류팽이 아닌 대질의 보두류라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좀 이상함을 느끼던 순간 가니마르가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가니마르는 류팽을 가만히 보더니 피고인이 류팽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그를 시작으로 다른 증인들도 나와 피고 측 남자는 류팽과 닮았지만 류팽은 아니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조사를 통해 대질의 보두류가 불황자 수용소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불황자 수용소보다 감옥의 환경이 더 좋아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죄수 바꿔치기라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죄 없는 보두류를 계속 잡아둘 수만은 없어 풀어줬습니다. 가니마르는 보두류가 분명히 류팽과 접선할 것이라 생각해 그를 뒤쫓았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간 보두류는 멍한 모습으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미행하다 지친 가니마르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니마르가 말을 건 사내는 멍한 보두류가 아니라 날카로운 눈빛의 류팽이었습니다. 가니마르는 류팽에게 달려들었지만 류팽은 가볍게 가니마르를 제압했죠. 가니마르는 류팽을 잡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한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류팽은 2달이란 시간과 적절한 약물만 있으면 외모를 바꾸는 건 쉽다 말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자신이 탈옥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의 심리였다 말했습니다. 애초에 류팽이 탈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습을 바꾼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류팽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었죠.
그 함정에 제일 먼저 빠져 류팽이 탈옥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가니마르였고, 가니마르가 나서서 류팽이 아니라 하니 모두 류팽이 아니라 믿은 것이었죠. 가니마르는 통탄을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팽은 가니마르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유유히 사라졌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류팽 시리즈는 다른 추리소설들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추리소설들은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들을 조사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류팽 시리즈는 진실을 찾기 어렵게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류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개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류팽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용해 수많은 시리즈를 만들어낸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